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증시 지표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될 그런 변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어제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그동안에 우리가 수익을 냈든 안 냈든 수익을 냈더라도 이때 대처를 잘못하다 보면요. 또 그 많은 수익을 또 다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하면 저점에 잡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수익 난 종목들을 잘 챙길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제가 본대로 느낀 대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 경험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지수를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1.26%입니다. 2687이니까 2700이 깨졌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0.85%, 83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긴 했지만요. 어쨌든 양쪽 시장이 다 1% 넘게 이렇게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요 전광판 보시면 오른 종목 몇 개 안 되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또 지표를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가요 오늘 12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만 보면 상당히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저점에서 이렇게 받쳐놓은 물량들이 많이 거래가 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은 그렇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도 9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최근에 9조, 8조 이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래 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그 강조드리는 선이요. 요 21선입니다. 요 빨간 선. 21선은 굉장히 제가 중요시 하는데 요 21선 위로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밑에 자리하게 되면 죽은 시장이다. 힘겨운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21선 밑으로 음봉이 이렇게 21선 밑으로 이렇게 확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음봉이 났습니다.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또 하나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보면 21선을 뚫고 이렇게 5일선이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죽은 시장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얼른 이렇게 눈에 띄는 거가 이런 모양으로 또 눈에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죠. 무슨 모양입니까? 쌍봉 모양입니다. 쌍봉 모양이라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거듭 확인시켜준 상투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1선, 이 생명선, 심리선 밑으로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흘러내린 것도 매도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쌍봉, 거듭에서 이렇게 상투를 확인시켜준 이런 것도 매도 신호다. 지표 그래프로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 신호다 이런 얘기죠.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분봉을 보면요. 아침에 아주 낮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종가까지 좀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죠. 워낙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종가가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양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코스닥 그래프도요. 거래소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21선 그어보면요. 생명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최근에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근 한 4, 5일 동안 21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란 얘기죠. 죽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다. 여기 이제 10분봉, 분봉인데요. 아침에만 해도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요, 1조 이상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낮게 붙으면서 저점 매수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종가에 얻어맞고 끝났습니다.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높게 들어가신 분들이 손해가 많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요. 오늘 아주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한 세 번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매수 규모로 봤을 때요. 굉장히 많이 샀다. 전체 시장 볼륨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3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오늘 9,800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파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 같아요. 손절매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스탑 로스라고 그래서 기관들은 일정 수익률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손절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런 물량들이 손절매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선물을 오늘 100만 계약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습니다. 한 계약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조 단위로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개인들이 1조 넘게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를 해줬음에도 시장이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외국인들 특히 기관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 손절매 물량들이 그중에는 많이 포함된 것 같다. 또 하나는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다는 것은 시장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이렇게 지수를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늘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요. 수급에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마 오늘 삼성전자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건 아니다.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됐을 뿐이다.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건 항상 팩트가 중요하죠.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게 사실로서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납품이 지금 어렵게 됐다. 이게 이제 팩트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74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39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유 없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았을 리 없다는 얘기죠. 요 물량은 제가 보기에 손절매성 물량이 상당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어제만 해도 삼성전자를요, 외국인들이 14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인식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악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바로 이렇게 대량으로 손절매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고 그러면요. 삼성전자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전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시장을 제외하고서도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증시 자금 동향이라는 것은 항상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나서 뒤늦게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동시성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고객 예탁금은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들이죠.
55조니까 큰 변동 없습니다.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추세로 보면 여전히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지표들이 악화가 되면서 꺾이게 되면요, 돈들은 뒤늦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신용융자 여전히 19조 4천억이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가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미수금 1조 가까이 되죠. 9,580억입니다. 그래서 미수금도 이렇게 많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이 좋을 때는 신용융자 잔고라든가 미수가 조금 높아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꺾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여기 매물화, 급매물화 될 가능성이 많다.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담보 미달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급매물화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당장에는 돌아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많이 꼬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이 큰 미국 시장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좀 느낌이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음봉이 아주 어제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동안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상당히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1.5% 빠졌는데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그 주식 이 그래프 중시하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첫 음봉에 팔아라 그런 얘기들 또 많이 하거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두 번째 음봉 때는 확인 사살을 해라, 팔아라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첫 음봉인데 그 뒤로도 이렇게 재미가 없었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난 거는 누군가는 뭐 기관이 됐든 개인들이 됐든 가격을 따지지 않고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는 거는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까지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물건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음봉을 길쭉하게 맞으면요. 다시 이렇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라가면 전부 다들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는 거죠. 나스닥도 이런 모양입니다.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까지 밀면서 팔았다는 얘기죠. S&P 500도 이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기분 나쁜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1.1%. 그래도 일본 시장은 21선 위에서 약간 양봉이 났네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만 마이너스 0.19. 대만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대만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독일 마이너스 0.4%, 프랑스 마이너스 0.1%.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좋지만 어쨌든 그림 모양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해 마이너스 0.8%, 항생 마이너스 1.3%. 그래서 중국 시장도 최근에 급등 후에 아주 조정을 깊게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요. 전체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시간 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등해 줬다 이렇게 보여지죠. 빨간색이 이렇게 많이 난 거는 시간 외에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로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애플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어제 2.1%, 테슬라가 어제 마이너스 3.5%, 음봉이 길쭉하게 났죠. 다만 엔비디아만요, 어제 9.3% 올라줬습니다.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이러면서 또 AI 관련해서 젠슨 황 CEO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AI 이쪽 관련해서는 수요가 더 폭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만 어제 9.3%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외의 주식들은요, 어제 다들 한 2, 3%씩 이렇게 많이 꺾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요. 종목 말씀드리기도 조금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아주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 시장을 정면으로 응시를 해야 된다.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치하면 안 된다.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방치해 버리거나 또 이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블이 나 있으면 한 30% 빠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아주 정면으로 응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이제 제가 약세장 오늘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런 시장에서 굳이 종목을 조금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까지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면서 양봉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아침 대비했을 때 매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밀리는데 이런 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리는 종목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종목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더전 비주얼 오늘 3.4%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그 일봉을 보면 양봉이 나 있죠. 아침 대비했을 때 조금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2.1% 아침 대비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서 끝났죠. 양봉이 났죠. D&D 파마텍 아침 대비했을 때 양봉이 이렇게 나면서 5.3% 올라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라고 그러면 삼성중공업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오늘 1.5% 올라줬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양봉이 난 것 중에는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롯데관광개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났습니다. 일봉이 3.1%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한 5개 되죠. 근데 이것들은 제가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에서 양봉이 나면서 아침 시세 대비 이렇게 종가가 올려붙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전 비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더전 비전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아마 2, 3만 원대부터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사신 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손해난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장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거를 여기서 이익 실현해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흔들더라도 좀 뚝심 있게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아침 대비했을 때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뭐 다른 종목에 비하면 대단한 거죠. 오늘 양봉이 났다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봉 이렇게 강조 드리는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따지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그렇죠. 우상향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매물대에 이렇게 그어보면요. 여기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살짝 넘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6만원대, 7만원대에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요 위로 이렇게 8만원대 가면 매물이 살짝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요. 더전 비주얼은 6만원, 7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가격이 딱 6만 600원 왔으니까 이제 6만원 접어들었죠. 요거는 조금 뚝심 있게 버텨볼 만한 그런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 은행 관련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사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재료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아주 힘있게 끝나줬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하다.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하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이 추세선 하단에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2.1% 오르면서 아침보다 높게 이렇게 끝났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세장에서 이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주 대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화장품도 잘 되고 있고 리쥬란 특히 리쥬란은 이제 이게 미용 의료 기구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화장품, 미용 이쪽에서 파마 리서치는 거의 대표 종목 실적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팔지 말고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지만 또 오늘 또 양봉을 보여준 종목 중에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화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대형주기 때문에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주식이다. 2, 3년 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 걱정이 없는 주식 같다. 그동안에 10년 넘게 적자 기조를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요. 주가로 봤을 때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 추세선이 단단하죠.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또 급등하고 조정받고 그렇지만 이 추세선 상승 추세는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 필요 없다. 시장이 좋지 않아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두각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장일수록 시장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렸거나 이익이 났거나 이런 시장에서 잘못 대처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이익 났는 거 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매도해야 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도 21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이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났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 내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오늘 아주 대량의 기관하고 외국인들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게 우리 그 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은요. 제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그런 대로 좀 차별화가 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신다고 그러면 그런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요. 미국 시장, 해외 시장이 시간 외에서 다들 이렇게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는 조금 이렇게 반등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